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24%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또 코스피에서는 금융 투자 쪽에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순매도 중입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 쉬었으니까 또 시장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 관련 지표들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또 은행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또 뱅크런이 우려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게다가 유럽에서는 CS은행이 좀 이 파산 위험이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로 내몰리면서 스위스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보증도 쓰고, 결국에는 UBS 은행에서 인수를 하는 쪽으로 일단락이 됐죠.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보증을 쓰는 사람들, 은행 유동성 위기가 자꾸 번지게 되면은 누군가가 보증을 써서 그 위기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하루가 다르게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신뢰를 좀 잃어버린 그런 것들 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0.25%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은행 유동성 위기가 이렇게 돼도 된다고 해서 금리를 갖다가 동결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더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 시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또 그때 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저 도이치뱅크 있죠? 그거는 CS은행하고는 급이 다른 은행입니다. 이거는 거의 세계 탑에 가까운 그런 은행인데, 여기에서도 이게 위기설이 번졌어요. 유동성 위기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 마감했죠. 또 미국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은행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미국의 그 중소형 은행들 있죠. 127조가 지금 그 일주일 만에 지금 나갔다 그래요. 뱅크런이 나갔다 그래요. 돈을 사람들이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뱅크런이 한번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해서 도이치방크라도 그렇게 큰 은행이라도, 심지어 시티은행이라든지 이런 큰 은행이라도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은 은행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을 좀 안심시킬 만한 그런 조치들이 많이 취해져야 되고, 특히 금융 쪽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좀 높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관련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재무장관, 또 그리고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 같은 사람들, 또 유럽에서도 주요국 정치인들이라나 하여튼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갖다가 부추겨서 그 어떤 은행이라도 이 뱅크런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망하기 시작하면은 그 여파가 어디로 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 바라보고 있는 이 은행의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밖에 드러나는 이렇게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그 이외에 그 속에 있는 이 위험이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또 굶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또 게다가 은행들이 불안하게 되면은 자금을 회수하겠죠. 그러면 자금을 회수하는데 지금도 하나 불안한 게, 지난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상업용 부동산이 좀 많이 피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텅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한참 잘 나갔던 가로수 거리도 있고 많죠. 그런데 공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이 상업용 부동산의 유동성 위기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특히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정치권에서 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또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은행 어떤 때보다 입조심을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상황이 흘러가는 거 지켜보면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은행 유동성 위기가 마녀 사냥 당하면 어떤 은행은 망할 수도 있고, 그게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은행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내부에서 골마 터진 걸 갖다가 수습하기 위해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은 기업 자금질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상업용 부동산, 뭐 그동안 공식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도 또 내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지금은 굉장히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서 섣불리 그냥 뛰어드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난립니다. 지금 CNN에서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공포 탐욕 지수. CNN에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지표 조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탐욕스러웠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요. 추세를 좀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1월달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다가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 미국 정부에서 나서고, 뭐 보증인들이 나서면서 지금 약간 호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은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다 싶어도, CDS 쪽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외환시장에서 보면은 뭐 다시 이렇게 조금 회복되긴 올라오긴 했습니다. 환율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직은 계속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관망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달러가 들어와서 우리 외환시장이 그때 잠시 내려갔잖아요. 그 흐름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오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일단락이 되었고 진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좀 천천히 가는 게 좋겠죠. 제가 이렇게 뭐 천천히 간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특히 매수를 할 때 있잖아요. 멀리 보면은 어차피 뭐 이 상황은 진정이 되고 뭐 돈이 늘어나겠죠. 계속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그 과정에서 뭐 하나의 이제 해프닝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인데, 뭐 원인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고, 일단 기준금리는 점도표를 보니까 이제 그만 올리는 걸로 이제 대충 정리가 돼간다. 아니면 한 번만 더 올리고 그만 올리는 걸로 정리가 돼가기 때문에, 그럼 일단 금리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일단은 아직 그 은행 유동성 위기라든지 뭐 숨은 부실이라든지, 또 은행 간의 어떤 위험이 전이되는 거, 또 그리고 은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까지 이야기가 거론되는 거, 이렇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또 시장 소문이 어떻게 흘러나서 또 누가 어떤 은행이 마녀 상향을 당할지 모르는 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간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 간단 말은,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우리가 호가창이 이렇게 있어요.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매수고 이게 매도라면 그 여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아래쪽에 대충 몇 개 걸어놨어요. 대충 몇 개 걸어놓고 나눠보는 겁니다. 예, 주가가 떨어져서 사지면은 뭐 싸게 산 거고, 안 사지면은 뭐 다음부터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적극적으로 호가를 높여가면서 주문을 안 넣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물량을 계속 모아갈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고 나면은 또 계속 돈이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금융위기라는 게, 뭐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두 번 있은 게 아닙니다. 이건 1800년도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옛날에 로마 기원 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기원 후에도 그렇고, 최근 뭐 2000년대,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도 우리가 몇 번 이 금융위기, 뭐 이런 거 경제위기 경험을 했었죠. 이게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또 주식시장은 뭐 이게 성격상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주식이 그냥 주인 없는 주식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들고 있거나 뭐 다른 사람이 들고 있거나 이겁니다. 남들이 가진 주식을 빼앗으려고 그러면은 뭐 자꾸 안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 거고, 팔라 그러면은 또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심리 조작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 시장에는 이런 불안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불안 요인으로 자꾸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은행 유동성 위기이고, 거기에서 이제 숨은 부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리고 이게 뭐 상업이라든지, 상업 우리가 저기 부동산 있죠 이라든지,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부실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떤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게 뭐냐면 다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은행이 망해도 돈이 줄어들고요. 또 그리고 이게 부동산 경매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뭐 처음에 뭐 1억짜리가 뭐 7천만 원에 나왔다가 또 안 팔리게 되면 4천만 원 되고 3천만 원 되고 이렇게, 그러면 그 1억짜리에서 6천만 원, 몇천만 원 되는 돈들이 그냥 허공에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기업이 부도나게 되면 이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이 사라지는 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보증인들이 나와서 채워준 적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안 채워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는 저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 전부 다 나서서 돈 채워줬고, 그전 2008년도 뭐 은행들이 어려울 때 또 나서서 돈 채워줬고, 그죠? 또 우리나라 97년도 뭐 IMF 어려울 때 우리도 IMF에서 돈 받았죠? 그리고 결국엔 다 팔아먹고 또 좋지만은 누군가가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대여해줄 이 보증인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보증인들이 딴소리 안 하고 보증을 굳건하게 써주면 어려움 없이 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좀 더 천천히 가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줘서 그나마 하락폭이 좀 낮았습니다. 세력들은 이런 업종 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주식 시장은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 보고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의약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의약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업종들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쁜 업종들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국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제조업 비중이 강하고, 또 우리가 IT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산업 현장에 로봇이 투입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인생 망하는 징조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현재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한테도 이 어떤 직업을 어떻게 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선택에 지금 놓여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인구 구조상 노인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산업이 재편되는데 제조업이 아니라 그때는 비중이 어느 쪽으로 커지냐면 의료 서비스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커지겠죠. 여러분들 현재 뭐 요양보호, 요양 관련해서 많이 본다 아닙니까? 실버 산업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 있는 직업군들은 제조업보다 급여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나가야 될 길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이게 로봇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기업 이혼이 늘어나고, 이제 노동자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들은 이제 해외로 빠지게 되는 거고, 국내는 말 그대로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산업만 남아 돌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그렇게 돈을 번다 이 말입니다. 그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돈벌이 기회가 하나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이제 그 국민들이 돈을 벌 때, 우리가 제조업이 이렇게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이 투입돼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이 의료 서비스업 같은 거 저임금 그쪽으로, 아니면 관광 산업도 많습니다. 그쪽으로 투입돼서 이제 돈을 벌면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또 희망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비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 이런 거와 동시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또 북구 강로가 열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섬나라인데 북한하고 연결돼서 중국 위쪽으로 이렇게 한 4억 명 정도 되는 동북아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요. 그럼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는 우리 죽고 우리 자식들 죽을 때까지는 이상이 없는 거고, 거기 안 되면은 우리 죽을 때 이제 고생 좀 하게 되는 거고,
대충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약품 괜찮고 다른 산업들도 괜찮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까지 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계속 우리가 물량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4종목 매수했는데 보니까는요 이 종목은 안됩니다. 자, 이거 끄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른쪽은 초보자들은 집에 가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요 기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지금 투자하면 안됩니다. 넥센 타이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단기적으로 반영으로서 안되겠지요. 셀트리온은 괜찮습니다. 초보자들이 이때부터 투자하면 안되는데 숫자가 많이 늘었죠. 이제 충분히 투자해도 될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로 당겨서 정리를 해보니까 삼성화재 좀 조심해야 되고 황홀랜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은행 유동성 위기, 뭐 뱅크런, 뭐 위험 전이, 상업용, 부동산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고 사람들이 많이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급하게 나갈 필요는 없고요. 상황이 좀 정리되는 거 봐가면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또 정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면서 물량을 천천히 모아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고, 이미 남쪽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도 좀 없죠. 미세먼지도 없고 남쪽은 특히 벚꽃이 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북쪽으로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이제 벚꽃 뭐 많이 볼 것 같아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뭐 전화 영어 하면서 뭐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루에 25분씩 뭐 영어로 대화하는데 걔들 꿈이 그걸 합니다. 우리로 치면 버킷리스트 같은 거. 꿈이 벚꽃 피는 거 한번 보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지금도 창문 열고 밖에 보면은 바로 벚꽃도 보고 이렇게 봄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일상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인생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세월 놓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다 벌고 난 다음에 지팡이 짚고 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있으면은 욕심 적당하게 부리고 쓰는 것도 써가면서 물 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